마음속에 성공 가양들이거나 주류 진입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자기소개서를 쓸 때만큼 내가 이 학교를 왜 가지? 가서 그 다음 과정,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하려고 하지? 라고 하는 자기 인생 항로에 대한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성찰을 해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중학교에서 아주 우수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우수한 그룹의 아이들은 자기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잖아요. 내가 어떤 미래가 나에게 올까에 대한 걱정이 많은 아이들이 주로 공부를 열심히 하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는 아이들은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자체가 행복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의미가 없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은 아이들일수록 미래가 되게 좁게 설정되어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가야 될 행로가 되게 좁다. 그런 아이들이 많죠. 좀 넓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보면 세상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고 싶은 욕구가 강하죠. 그래서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에게 윤리의식을 조사를 해봤더니 고등학생에 비해서 중학생들이 건물주가 되고 싶은 아이들이 월등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돼서 뭐 하고 싶으냐? 뭐 하고 싶을까요? 건물주가 되면서? 저는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그 건물을 엄청 다양하게 꾸며서 되게 다양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이제 목공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목공 작업실을 꼭 갖고 싶은데 그 공간이 없잖아요. 그런 이제 저는 건물을 갖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돈으로 놀고 먹자 이런 것은 인간으로서 되게 뭘까요?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부정해버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돈 벌려고 이 지구에 왔나요? 아니면 내가 이 지구에 온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아이들에게 읽히고 내가 이 지구에 일생을 살려고 온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보지 말고 좀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해서 글을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중에 과학고 지원자를 도와줄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이미 시작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외고나 국제고, 그 다음에 자사고 이쪽은 보통 12월 달에 원서들이 있고, 원서가 이제 제출료가 통과되면 보통 이렇게 추첨하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12월 달에 다 보게 돼요. 근데 굳이 지금 자소서를 써야 될까라고 하는 건데요. 자사고 같은 경우는 지금 굳이 자소서를 쓰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각서서 쓰는 게 더 좋아요. 지금부터는 조금씩 준비해보는 생각도 해보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뭐가 있죠? 지금 자사고 중에 최강이라고 꼽히는 용인사대 부고가 있습니다. 용인사대 부고가 작년에 재작년에 서울대 입학생을 서울 예고 빼고 가장 많이 보낸 학교로 계속 평가를 받아서 용인 자사고를 가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죠? 경기에는 여기 과학고는 대부분 8월달에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경기도 보니까 비평준화 지역이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12월달에 대부분 다 봐요. 일정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7월달이니까 자사고 소개서를 쓰는 부분은 다급한 일은 아니에요. 외고도 마찬가지고 과학고만 열심히 지금 준비를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기소개서는 여기 자기소개서는
누구의 학생부에 대한 연결고리가 돼요.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별개의 글이 아니라 학생부는 이미 기록이 다 돼 있고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학생의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소서를 쓸 때는 학생부의 바탕을 두고 써야 한다는 거예요. 네. 학생부의 내용과 어긋나거나 학생부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쓸 때는 좀 문제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입학 사정 때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고교 입시에도 마찬가지로 정량평가를 해요. 내신이 얼마큼 되고 뭐 기본적으로 어떤 기록들이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나서 정성평가를 하는데 이 자기소개서는 정성평가의 핵심이 돼요. 그러니까 학생이 왜 우리 학교에 오려고 하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소서는 학생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저기 그냥 잘 들으시면 돼요. 저기 쪽지 하나씩 받으셨죠? 일단 거기다가 이름 쓰시고 메일 주소를 정자로 잘 써주시면 이 자료를 메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쓰는 데는 뭐 급급하지 마세요. 그냥 잘. 예. 그리고 오늘 받은 프린트 자료도 보내드릴 거니까 얘기를 서로 이렇게 잘 소통할 수 있게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열심히 써도 집에 가서 안 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소서는 그 자체가 완결된 글이 아니라 학생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준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좀 보도 자료의 개념으로 보고 두 번째는 면접을 볼 때 자소서 내용에 나와 있는 것들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쓸 때 면접 때 내가 쓴 글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수 있겠구나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황당무계한 얘기를 쓴다거나 부풀려서 쓴다거나 아니면 소논문을 쓰지도 않았는데 쓰기는 썼어요. 썼는데 자기가 열심히 쓰지 않고 다른 아이들과 같이 해서 했는데 자기가 꼭 쓴 것처럼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구체적인 질문이 나오면 답변을 못할 위험이 있어요. 스스로 비판을 치고 갈 필요가 없죠. 여기서 자소서를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너는 누구냐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고, 그리고 왜 우리 학교, 왜 하필이면 우리 학교냐예요. 그죠? 국제고나 이렇게 외고나 자사고의 경쟁률이 평균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2대1은 넘어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어차피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골라야 되는 상황이 맞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누구인지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활동의 동기와 과정에 주목한다. 지원자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주로 많이 했냐, 과정.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보려고 하고 학생부가 지원자의 중학 3년간 학교 생활이 담긴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자료예요. 그러려면 자소서는 학생이 배우고 느낀 점 등을 포함해서 학생부에 드러나지 않은 자기 주도적 역량이나 그 지원 동기, 특히 그 모의 자소서는 키를 많이 물어요. 키. 내가 어떤 키가 있냐라고 하는데 LG 뭐라고 하면 키 부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키예요. 키. 내가 드러낼 수 있는 나의 독특한 에너지, 그런 재능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는 두 가지 점을 주목하면 됩니다. 여기에 자기가 활동하는 것에 대한 동기, 과정, 결과를 드러내는 것. 그런데 학생부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을 단순히 나열한다거나 근거가 없는 것들을 언급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이런 거는 쓰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입학사정관이 자기소개서를 보는데 저는 이제 고입 과정에서 학교의 고입 그 담당 입학사정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얼마큼 정밀하게 보는지 이 부분을 판단해보지 못했어요. 대학교 입학사정관은 제가 워낙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그 프로세스를 정밀하게 알고 있는데 고입 과정은 그게 좀 베일에 쌓여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려고 몇 가지 노트를 뚫어서 이렇게 봤는데 학교마다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학교 입맛에 따라 조금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면접 과정을 면밀하게 공개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아예 비밀이에요. 별거 없어요. 라고 이렇게 뭉치는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면접관들이 볼 때, 전수를 볼 때 뭘 볼까요? 이 학생이 정말 그런 끼가 있고 우리 학교에 왔을 때 뭔가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학생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특목고에 오려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일까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대부분 상위 5% 이하의 학생들이에요. 중학교 때 나름 전교 1등을 한 것이고 그런 친구들이 온다는 거죠. 그럼 어떤 애들이 성향이 어떨까요? 첫 번째, 책임성이 아주 강한 애들이에요. 책임성.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성이 되게 강하다. 또 뭐가 있을까요? 성실해. 성실하다는 것을 좀 다르게 보면 주어진 조건에 되게 열심히 충실히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시야가 넓지 않을 수도 있다. 주어진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은 환경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수도 있다는 점이 있어요. 폭이 좁은 애들도 있죠.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가정 환경이 대부분 중산층 이상의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부모가 아이에게 가서 오늘 3시간만 알바하고 와서 저녁 때 반짝거리 하나 사와라 라고 하는 아이들이 특목고 갈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 시간에 공부해라 부모가 뭐 해줄 테니까 라고 부모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서 성장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세상 경험이 어떨까요? 공부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학교 중심의 생활이나 독서실이나 학원 중심의 생활에 집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뭐가 보일까요? 그 아이들에게 두루두루 세상을 볼 수 있는 이런 힘이 없을 수 있어요. 네, 목표를 향해서 집중하는 건 아주 크겠지만 넓게 세상을 보지 못하는 이런 경험의 폭이 되게 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의 폭이 좁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어떻게 그것을 스토리텔링을 잘해서 자기의 모습을 잘 드러낼 것인가가 포인트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동생이에요. 이제 헤어룸에 가끔씩 제가 주로 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이 자소서를 쓰는 걸 저에게 오지는 잘 않는데 가끔씩 와요. 1년에 한두 명씩 오면 주로 이렇게 그 아이의 형이나 누나가 아니면 언니가 여기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거나 졸업한 아이의 동생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이제 보냈는데 이렇게 보면 대부분 보면 좀 그런 어떤 범생질이 있어요. 범생이 좋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현실에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고 좀 나쁘게 보면 일탈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일탈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에 대한 뭘까요? 호기심은 있지만 호기심만 있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거죠. 제가 물어보죠. 중학교 때 가출 한번 해봤니? 원래 중학교 때 가출 해보는 거잖아요. 웃으시는 분들 보니까 가출을 안 해보셨군요. 만약에 중학교 때 가출을 못 해보면
고등학교 때는 꼭 한번 해봐야 돼요. 서울 애들은 가출을 하면 어디 가죠? 저는 부산을 가더라고요. 뭐 해운대 아니면 강릉의 경포대 주로 바닷가를 가요. 그죠? 네, 그 독특해요. 우리 제 큰애가 고2 때 가출을 했는데 아빠 나 해운대 있어. 네, 제가 가출을 하라고 종용하지는 않았는데 제 아빠의 뜻을 잘 받들어서 가출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가출한 뒤에 그 소감을 물어봤더니 세상이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대요. 저희가 바닷가에서 이렇게 있는데 모래 해변을 걷고 있는데 이 시간에 애들은 다 교실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을 건데 나 혼자 지금 해변을 거닐고 있는 게 이게 정말 자유일까?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겁이 나서 그 해변에서의 자유가 자유라는 느낌이 안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마지막 기차를 타고 오기로 그 기차를 예약을 했는데 빨리 바꿔서 일찍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검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얘기. 근데 어쨌든 가출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제가 박수를 쳐줬어요. 용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가출했냐고 물어봤죠. 했더니 답답했다는 거예요. 일상 고2 정도에 좀 늦게 오긴 했는데 고2 정도의 그런 일상에 대한 답답함을 느끼고 벗어나는 거. 그래서 뭘 봤냐고 했더니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조금 봤대요. 되게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중2 때나 고2 때 꼭 한번 가출을 해보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아이들에게 가출할 게 없으면 내가 군대 소개시킬게. 그리고 나인데 가출하기 전에 나에게 알려줘. 그러면 내가 너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상황으로 해서 가출을 즐길 수 있게 도와줄게. 라고 애들에게 해준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실행하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저는 제가 입학 4년 다니면 가출한 경험이 꼭 그렇게 아니라도 일상성에서 조금 벗어나는 다른 경험을 한 것들이 있으면 그 아이에 대한 경험들을 되게 소중하게 판단해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꼭 특별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일상성에서 조금이라도 한 걸음 더 벗어나거나 조금 더 나아간 이런 경험들을 쓸 수 있다면 되게 좋겠다. 그랬을 때 세상이 폭이 좁은 폭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폭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익 자료서에 요구하는 게 나의 꿈과 끼 분석에서 1500자의 한 편의 글을 한 편으로 쓰게 하는 겁니다. 항목이 3-4개 정도 있어요. 대부분의 자사문화 통목과 이렇게 공통문항으로 이렇게 하는데 1번을 같이 한번 봅시다. 본인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점, 학교 특성과 연계해 지원 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고등학교 입학 후 자기 주도적으로 본인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계획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라 하고 있어요. 몇 가지를 묻고 있어요. 첫 번째, 자기 주도 학습.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에 대해서 쓰라는 거고, 두 번째는 왜 우리 학교를 지원하게 됐나, 지원 동기를 쓰라고 했고, 세 번째는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할 건지, 어떻게 생활할 건지를 쓰라고 했고, 마지막에 고등학교 졸업 후 뭐 하고 싶으냐를 쓰라고 했고, 4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4가지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요. 나의 꿈과 끼예요. 내가 정말 어떤 꿈을 갖고 있지? 애들이 제가 보기에는 80%는 그 가공된 꿈, 구입된 꿈을 자기 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끼라고 하면
이 끼를 자기 안에서 발견해본 친구들이 있고 전혀 내 안에 내가 뭘 잘하는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봐야 됩니다. 꿈도 그렇고 끼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측정 방식이 있죠.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가 있을까요? MBTI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소개서를 쓰기 전에 MBTI를 꼭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라고요? 네. MBTI. 기질에 대한 특성 16가지. 우선 내가 내향성인지 외향성인지부터 아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조금 아이들을 깊게 보려면 애니어그램을 측정해 보는 것입니다. 애니어그램도 많이 하죠 요새. 네. 우리 헤어룸에서는 MBTI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애니어그램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슈타이너의 기질 특성에 대한 측정 방식이 있어요. 슈타이너. 요즘 인지학에서 하는 건데 이 슈타이너 기질 특성을 보면 이 학생의 내면과 외면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고 특히 어떤 강점,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여러 측면을 측정을 해보고 자기도 몰랐던 자기 안의 끼, 이런 것, 기능, 아니면 욕구들 이런 것들을 발견해 보는 게 좋겠고 그래서 그걸 풀어낸 뒤에 자기 스스로가 그에 관련된 글쓰기를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글쓰기. 나는 예를 들어서 슈타이너의 기질 측정을 해보면 기질이 크게 4가지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가장 이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게 다혈질이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독특하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담즙질이 나타나고 그리고 우울질과 점액질이 나타나요. 이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가 섞여서 뭐 우울 점액질 아니면 담즙 우울질 뭐 이렇게 해서 유형이 나오는데 이 유형을 알게 되면 중학생 지금 상황에서 아이의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질의 특성에 따라서 강점과 약점이 확 드러나요. 두드러지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나의 장점은 무엇이고 나의 단점은 무엇인지를 거기 나오는 그 기질의 해설을 이용해서 자기소개서를 쏘면 자기 스스로의 자기소개서를 쏘면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랬을 때 1인칭으로 쓰지 말고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쓰게 합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써보면 제가 그거부터 시켜요.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자기를 소개하게 시켜요. 그러면 내가 나를 두고 어떤 애인지를 얘기를 보게 되죠. 헤어룸 홈페이지에 오면 아이들이 쓴 그런 자기소개서 그 이름 빼고 몇 가지 뭐를 헤어룸 청소년 자료실에 올려놨어요. 그래놨으니까 이렇게 글 쓰면 자기 내면을 제대로 볼 수 있겠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내적인 것들을 먼저 잘 확인해 볼 것.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내 안에 강렬한 어떤 내면의 힘들과 맞물려 있는지 아니면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그 기대를 내가 그냥 예명화시켰는지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보면 지금 이제 고3들이 좀 있으면 원서를 써야 될 시기가 오거든요. 지금 방학이 됐으니까 고3들은 지금 열심히 자소서 쓰는 시간이에요. 고3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애들이 걱정이 뭐냐면 문송이라서 죄송합니다를 애들이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문과인과 어제 상담을 했는데 자기는 대학 들어가서 자기는 사학에 관심이 있어요. 그 학생들 보니까 역사와 관련된 활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학과를 가겠다고 해서 좋다고 그렇게 이제 그 방향을 맞췄는데 그런 애가 진지하게 해서 보고 저는 대학 가서 사학과를 1년만 다니고 전공할 거예요. 뭐? 네? 소프트웨어 학과로 전공하고 싶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취업 때문에. 관심 있어? 관심 없대요. 그러면 네가 성녀 가량이야? 그건 아니래요. 근데 대학 졸업했는데 취업이 안 되면 되게 우울할 것 같아요. 우선 취업이 잘 되면 그쪽을 공부해서 취업을 하면서 자기가 뭔가를 도모해보겠군요. 애들의 두려움이 이렇게 크구나. 그런 취업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좀 더 실용적인 걸 해보려고 하는 애들이 많아서 삶을 좀 이렇게 크게 막 멀리 보고 자기를 막 단단하게 키워가려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낙오되지 않고 버려지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틈입해서 내가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쫄아있는 애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애들이 요즘 아이들이. 그래서 경영학과 남녀를 불문하고 애들이 가장 많이 가고 싶어 하는 과가 경영학이에요. 그래서 경영학에서 제가 물어보죠. 너 경영학에서 뭐 배우는지 알아? 라고 물어보죠. 경영학에서 배워서 뭐 할 것 같니? 취업하면 뭐 할 것 같니?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네가 대학에서 경영학 공부를 해서 취업을 했을 때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것 같냐? 그게 너에게 삶의 어떤 가치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런 것들을 고민해봤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고민해보지 않았죠. 그걸 충분히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하면 인생에서 늘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늘 파괴되는 쪽으로 살 가능성이 크고 내가 열심히 살고 있지만 내가 지금 뭐하고 살고 있지? 내 삶은 무엇을 위한 삶인가? 삶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삶을 살면 살수록 고단해지고 귀찮아지고 우울해지는 이런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월급 받는 거는 한순간의 문제고 그것에 삶이 경도되지는 않잖아요. 월급도 한 단계 더 위의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최고에서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자기 소개서를 써야 된다. 지원도 그렇게. 그래서 당장의 취업을 위해서 취업이 잘 될 것 같은 경영학과를 가지만 경영학과 나오면 취업이 잘 돼요? 어때요? 그게 착각이죠. 경영학과에서 취업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어떤 자기 안의 자질과 역량을 키웠냐가 중요하죠. 그죠? 기업에서 경영학과 나왔다고 뽑아주나요? 아니에요. 이제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이 있고 우리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재능들을 갖췄는지를 보려고 하지 경영학과 나왔다고 뽑아주지 않아요. 착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또 경영학은 어때요? 소모품이 될 가능성이 커요. 학부 나와서 기업 갔을 때 소모품으로 살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죠. 그죠? 자기 삶을 못 살 수 있는 위험도 있어요. 차라리 처음에 들어갈 때 무성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계속 버티면 거기서 깊은 새로운 세계를 볼 수도 있고 자기만의 길을 찾을 수도 있다. 자기만의 활기찬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